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11 가주어 2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당분간 계속 할 거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건 주어의 이해죠. 그러려면 주어 자리에 무엇이 등장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일단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매 강의마다 계속하고 있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문법에 대해서 제가 암기를 많이 강요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정말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자, 품사는 몇 개를 알아두자. 주된 품사 4개를 알아두자. 문장 성분 몇 개 알아두자. 주된 문장 성분 4개 알아두자. 자, 품사에는 뭐뭐가 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냥 듣고 있지 말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장 성분엔 뭐뭐가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다. 자, 그렇다면 특정 품사는 특정 문장 성분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각각의 품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바로 외워야 된다 그랬죠? 명사는 어느 자리?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요. 동사는 어느 자리? 동사는 동사 자리. 형용사는 어느 자리? 형용사는 보어 자리. 부사는 어느 자리?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형용사랑 부사라는 친구들은 조금 특이하다 그랬어요. 이런 친구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문장 성분 외에도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수식어더라. 누군가를 꾸며주는 말. 수식어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그랬죠. 지금 형용사, 부사로 나뉘고 있는 것처럼 형용사적 수식어와 부사적 수식어로 나뉘고 있는데 형용사적 수식어는 어떤 애를 꾸며줄 수 있는 애였어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였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애였어요. 그럼 명사 빼고 다가 누구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품사가 몇 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다. 그럼 명사 빼고 다니까 뭐뭐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명사 빼고니까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절까지 꾸며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챕터의 이름이 뭐라고? 주어의 이해라고요. 주어의 이해니까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확실히 알아야겠죠? 주어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대? 명사가 들어갈 수 있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애들이 명사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애가 뭐가 있는고 하고 보니 명사류라는 이름을 붙여서 종류를 한번 나눠보자. 첫 번째, 명사 혹은 명사구는 당연히 명사류로 쓰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준동사라는 녀석도 있어서 준동사도 쓰일 수가 있었다. 자, 준동사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동사로부터 온 건데 이제 완벽하게 동사처럼은 쓰이지 않는 녀석들을 준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준동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뭐가 있었죠? 1번, 2번, 3번. 첫 번째, 투 부정사가 있었다 그랬고요. 두 번째, 분사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랬고, 세 번째, 동명사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명사정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구라 그랬지? 명사정용법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라고 했었고요. 분사는 명사정용법이 아니라 무슨 정용법? 형용사정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하나만 더. 투부정사는 명사정용법 말고도 2개의 용법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형용사정용법과 부사정용법이었죠. 자, 제가 지금 저번 시간엔 투부정사에 대해서 길게 언급 안 하다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를 다 맡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품사 4개만 배워두자고 했어. 그런데 투부정사는 준동사잖아요. 동사로부터 온 건데 준동사인데 투부정사가 동사정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동사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 다 명사, 형용사, 부사 이 3개로 다 쓰이는 거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세 번째, 준동사 말고도 하나 더 있었어요. 명사절. 명사절에 대해서 우리 천일문에서는 크게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저는 2가지로 나누겠다 그랬죠?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의문사절.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건 접속사절이라고 부르면 될 것이고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건 의문사절이라고 부르면 될 것인데 의문사절을 또 다른 말로 간접 의문문 이라고도 부른다고 했고요. 또 다른 말로는 그냥 선생님들이 의주동.
자기들 어순대로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녀석도와 두 번째,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되는 녀석이 있더라.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건 접속사 that이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건 접속사 whether과 if였다. whether과 if였다. 의문사는요, WH 혹은 how 이런 녀석들을 의문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명사류의 종류까지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우겠다? 가주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주어라고 하는 게 뭘까? 가주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여기 굵게 표시된 것만 한번 볼게요. 맨 앞에 it이 쓰여 있고 얘를 가주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뒤에 to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진주어라고 부르고 있네요. 자, 가주어 진주어란 무엇이냐? 옆에다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읽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을 읽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문장 맨 앞에서부터 그지 같은 애를 만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여러분도 밥 먹을 때 맛있는 것부터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맛있는 건 마지막에 먹잖아요. 왜? 처음에 맛있는 거 먹어놓고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먹으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쵸? 자, 문장에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가 뭐야? 첫 번째, 오래된 말이고요. 두 번째, 너무 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걸 더 공감할 수 있어. 자,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that we are curious about others까지가 주어야 동사 is고요. 본 natural이에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성분은 3개나 되는데요. 다 문장의 대부분이 다 어디에서 끝나요? 주어 자리에서 끝나죠.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잖아. 우리 문장 분석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첫머리인 주어부터 분석을 해야 돼. 우리 이 문장의 진짜 동사가 뭔지를 막 눈 씻고 찾아봐야 된다고. 접속사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 제끼고 두 번째 동사니까 얘가 동사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하나 더. 자, 제가 아까 투부정사는 용법이 몇 개라 그랬어요? 3개라 그랬죠. 용법이 3개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그냥 딱 봤을 때는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자, 우리 이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거 보세요. To express feelings, we can keep journals. 이렇게 돼 있잖아. 자, to express feelings. 딱 여기까지만 읽었어. 컴마도 못 읽었어. 딱 여기까지만 읽었어. 이거 주어입니까? 부사구입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장을 다 읽어봐야지 그제서야 아, 이거 부사구네. 아, 이거 주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제가 옛날 말일수록 지 혼자 다 헤쳐먹는다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투부정사는 옛날 말이야. 옛날 말이니까 지 혼자 다 헤쳐먹어. 그러니까 얘가 맨 앞에 나오게 되면 기분이 좋아, 나빠? 나빠. 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 심지어 옛날 말이니까 우리는 얘들아 안녕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옛날 말이니까 안녕하시게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이렇게 오래되고 어려운 말 혹은 긴 말은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주어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써? 어떻게 안 쓰겠어? 방법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주어 자리를 it으로 갈아치워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it으로 갈아치우냐? 첫 번째, 주어를 문장의 맨 뒤로 보내버립니다. 문장의 맨 뒤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 빈자리가 되겠죠. 근데 문장에는 반드시 뭐랑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주어 자리가 빈 문장이 돼버리죠. 이러니까 아무런 뜻이 없는 주어, 가주어라는 것을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it이라고 하는 애를 그냥 박아버리는 거야. 그럼 문장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it, 동사, 목적어, 주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것은 동사다, 목적어를 주어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석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그냥 이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버리세요. 아무런 뜻도 없다 그랬지만 그냥 이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라고. 그래 놓고 문장 다 해석하고 나서 진주어가 나오고 나면 진주어 앞에서 뭐가? 하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세요. 진주어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것은 동사 어쩌고다 뭐가?
진주어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봅시다. 제가 이 주어 자리에 가주어를 쓰고 원래 있던 주어를 맨 뒤로 보내는 건 오래되고 어려운 말이거나 긴 말일 때 쓴다 그랬죠. 자, 여기서 질문. 동명사는요, 투부정사에 비해서 비교적 나중에 만들어진 말이라 그랬죠. 얘는 굉장히 신식이야, MZ도스러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렵다고 느낄까 안 느낄까? 안 느낍니다. 특히 투부정사는 용법이 세 가지나 되죠. 얘는 용법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용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또 얘가 더 나중에 생긴 말이니까 안녕하시게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안녕이라고 말하는 느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첫머리에 나와도 기분이 안 나빠. 그래서 동명사는 웬만하면 가주어 구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오케이. 쓰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가주어 이을 사용하는 건 몇몇 관용 표현뿐이다. 이런 관용 표현에서만 동명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바로 이제 97번 문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It's a delight. 이것은 a delight. 기쁨입니다. 뭐가? To trust. 신뢰하는 것이. Somebody. 누군가를 so completely. So 그럼 매우란 뜻이죠? 매우 완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하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It is true. 이것은 true. 진실입니다. 뭐가? that 이하한 것이. 아, that절도 문장이니까 길죠. 문장은 기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Health. 건강이 is above wealth. 건강이 부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9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It is no good. No good. 그러면은 no가 아니죠. It is not good.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가? To use 하는 것이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사용하는 것이 뭐를? The same reading speed. 같은 독해 속도를 사용하는 것이 뭐 하기 위해서? To handle different types of books. handle 그러면 다루다는 뜻이에요. 뭐를 다루다? different types of books. 다른 유형의 책들을 다루기 위해서 같은 독해 속도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책을 읽고 있어. 얘는 그냥 빨리 읽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참고서를 읽고 있어. 참고서는 빨리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 느리느리 읽어야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른 유형의 글은 다른 속도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됐죠? 100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t's important. 이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얘가 진주어가 되겠죠?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뭐를? that 이하를. remember라고 하는 타동사 뭐뭐를 기억하다 의 목적어로 that절이 나오고 있는 거죠. Good decisions. 좋은 결정들이 can still lead to bad outcomes. can still lead to 그러면 이어지다. 어디로 이어지다. 혹은 뭐뭐를 야기하다. 뭐뭐를 유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결과로 이끈다는 뜻이야. 여전히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뭐로? bad outcomes. 나쁜 결정들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거의 다 중학생, 고등학생일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지. 빡공해야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뭐 마약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든가 이러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대학을 이상하게 써서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즉 아무리 좋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내가 뭐 21년도에 비트코인을 투자했는데 이거 덕분에 5억을 벌었어. 니들도 했어야지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알아?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거에 투자를 했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정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신중하게 투자를 했다면 좋은 결정일 수도 있고 나쁜 결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흔히 말한 떡상을 해서 엄청난 부를 갖다 줬으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뿐인 겁니다. 그쵸? 자, 101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t's no wonder. 이것은 no wonder. wonder 그러면 원래 동사로는 궁금해하다예요. 명사로 뭘까? 명사로는 좀 놀라움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뭐가? that 이하가. 여기가 진주어겠네요. Too much fast food can contribute to obesity.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가 can contribute to라고 하면은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도움을 주다. 어디에 기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야. 어디에? obesity. 비만에 기여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 햄버거라던가 라면 이런 게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죠. 햄버거는요. 그 자체로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아무리 소스를 많이 발라놔도 영양 균형이 굉장히 잘 맞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라면 같은 경우에도 칼로리 보면 500칼로리 정도밖에 안 해요. 500에서 700? 500에서 700이면요. 웬만한 다이어트 도시락 먹어도 350에서 500칼로리입니다. 칼로리 자체가 높은 편도 아니고요. 단백질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무기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만 먹으면 영양분적으로 꽤 좋은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단 나트륨 빼고.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좀 의외적인 이야기 아니면 좀 지나가면 곁다리로 하는 이야기들이 재미없는데도 하는 이유는 이런 의외의 주제 글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두시는 게 나중에 수능을 볼 때 혹은 공시를 볼 때 등등등 토익을 볼 때 등등등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영어는요 언어 시험이잖아요. 언어 시험이고 여기서 이론을 물어볼 수 있는 건 문법밖에 없어요. 근데 문법은요 모든 영어 시험 다 통틀어봐도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독해예요. 독해라는 건 그냥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언어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주제가 있는 글을 읽을 수밖에 없죠. 주제가 있는 글을 읽으려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과생 분들이 흔히 과학 과목을 잘 안 들어요. 이과생 분들이 흔히 사회과 과목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한 번씩 들어두셔야 돼요. 빡목 안 하고 다 까먹어도 돼. 근데 수업은 열심히 들어두셔야 그 들은 감으로 나중에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능 글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주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의 틀 안에서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게끔은 나옵니다. 반드시 배경 지식의 측면에서 이것저것 상식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구독해 두시고요. 탐구 과목들 빡공까지 안 하더라도 시험 공부까지는 안 하더라도 수업까지는 꼭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현재로서는 it is not certain. it 가주어 certain it 가주어 나왔으니까 이것은 not certain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가? whether there are aliens out there.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의 접속사였죠. 앞에서 대절이 진주어로 쓰일 수 있었던 것처럼 whether 절도 진주어로 쓰일 수 있구나. 됐죠? whether there are aliens. there is, there are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한다 그랬고요. 주어는 이 뒤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복수면 are를 쓰고 주어가 단수면 is를 쓴다. aliens 복수 나왔으니까 are를 쓰는 게 맞겠다. There are aliens 외계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다. out there 이거 부사고요. 바깥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It can be explained by physics how an airplane flies. it 가주어 나왔고요. 이것은 can be explained.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쓰였죠. explain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이전 챕터에서 배웠죠? 설명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설명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by physics 물리학에 의해서 뭐가? 여기가 진주어인 거죠.
How an airplane flies. How 의문사, an airplane 주어, flies 동사. 아, 앞에서 대절이 문장이어가지고 진주어 구문으로 쓰일 수 있었고 whether도 진주어 구문이어서 진주어 구문으로 쓰일 수 있었던 것처럼 how 의문사절도 진주어로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근데 선생님 아까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분명히 수동태를 만들 때 주어는 by를 붙여서 문장 맨 뒤로 보낸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 문장 맨 뒤로 안 보냈죠? 문장 맨 뒤로 보낼 수 있는데요.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얘보다 훨씬 더 긴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에 그 목적어를 그냥 문장 맨 뒤로 옮겨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약간의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해보면 이것은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physics, 물리학에 의해서. 뭐가? How, 어떻게 an airplane, 비행기가 flies, 날 수 있는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10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it 가주어고요. It is a mystery. 이거는 미스터리입니다. 뭐가? Why he left his seat all of a sudden. 이렇게 되는 거죠. Why 의문사 나왔으니까 103번이랑 똑같이 의문사 절이네요. Why 의문사 he 주어 left 동사. Why 왜 그가 left 떠났는지 뭐를 떠나 his seat 그의 좌석을 떠났는지가 미스터리입니다. All of a sudden 얘 부사로 쓰여서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됐죠? 이거랑 같은 뜻으로는 그냥 suddenly라고 쓰셔도 됩니다. 됐죠? 10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이거 별표 치시고요. 특히 중학생분들은 속담 문제가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전 되게 구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학교들에서 속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런 속담들은 잘 외워두셔야 돼요. 볼게요. It 가주어고요. It is no use. No use 그러면 use가 쓸모란 뜻이에요. 쓸모가 없습니다. 뭐가? crying 동명사 나왔고요. 얘가 진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crying 우는 것이 어디에 대고 우는 거? over spilled milk 쏟아진 우유에 대고 우는 것이 쓸모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동명사는 웬만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이지 않지만 일부 관용 표현에서는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그 관용 표현이고요. 이런 건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It is no use ing. 아시겠죠?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이미 쏟아져 버린 우유에 대고 우는 것은 쓸모가 없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10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t is worth. it 가주어 is worth. 이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할 가치가 있어? 진주어죠. Challenging our thinking. challenging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도전하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a new attitude.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문은 좀 어렵습니다. 왜? it 가주어가 나왔으니까 뒤에 진주어 후보를 찾으려고 보니까 ing가 진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to 부정사가 진주어로 쓰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구조로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it is worth. 이것도 동명사를 주어로 두는 관용 표현이니까 이런 것들도 외우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주어 it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배우는 문법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반드시 복습하시고 스스로 해석해보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sedubook.com에 들어가시면 sedubook.com 이 교재에 대한 보충 학습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듣기 파일도 있고요. 장문 시험지도 있고요. 해석 시험지도 있고요. 단어 시험지도 있고요. 하나 뭐죠? 딕테이션 시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